금요일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이후 여당과 제1야당 모두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거취 표명,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가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러나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SNS 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장동혁 대표가 모습을 나타낸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각 서울시 선관위로 가서 이 사태에 대한 파악을 하고 이 사태가 개표가 중단되도록 서울시 선관위와 싸우겠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중앙선관위에 방문한 다음에 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시민 여러분, 개표 중지를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투표한 반출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싸워가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표소 앞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호 의원.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었잖아요. 뭐 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네, 들었다고 몸이 하는데. 안 좋다고 예. 했는데요. 뭐 선거방송 밤새 지켜봐가지고 예. 아마 몸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때 뭐 선관위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기 네. 때문에 뭐 어제 그럴 수 있다. 어제는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오늘도 지금 의총에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제 12시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10시 이게 핸드볼 경기장에서 네.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데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전 발언을 했고 갑자기 공지가 떴습니다. 1시 반 의총인데 12시에 서울 선관위 간다 공지가 떴고 네. 조금 전에 지금 공지가 떴다고 현장 기자들 메모가 올라오는데 3시 장동혁 대표가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하겠다라고 네. 공지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1시 반에 있는 의원총회에 오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방금 보신 그 장동혁 대표 발언 중에 네.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개표 중지를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투표한 반출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네. 여러분과 싸우겠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저게 빨리 개표가 돼야 당선이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가 아직 당선 확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있죠. 당선증을 못 받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재투표 얘기, 재선거 요구 얘기 나왔다가 이제 그걸 걷어들인 상황인데 예, 최선호 의원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한다. 물론 임기가 다 돼서 곧 원내대표 경선이 있을 예정입니다만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금 일찍 사퇴를 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최선희 의원 계속 아마 얘기해 주시죠. 예. 압박의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의총이 왜 주목받았냐면 조금 이따 아마 다시 이야기할 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14명 이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이 와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면 이 한동훈 이제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과 이 장동혁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조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네. 사실 오늘 국회에 출입하는 카메라 기자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주목하고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이걸 의도적으로 좀 피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회의장도 오지 않으면은 한동훈 의원과의 조언은 없을 것이다.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뜻이 분명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어제 그 의총에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그 반발 목소리가 분출될 것이라고 예상됐었는데 아예 안 네. 왔고. 근데 오늘도 이제 안 왔는데 누군가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회피형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의원이. 그렇죠. 어떤 현안, 특히 자신의 어떤 거취, 좀 물러나야 뭐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좀 또 갑자기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든가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근데 오늘 저 시위 현장에 왜 갔냐 하면 저기 그 이른바 이제 강성 우파 사이트에서는 장동혁 물러나라라는 소리가 막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하고 싸우고 있는데 당신 뭐 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라고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길 간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냐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개표를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경찰이 그 시위대를 밀어내고 그다음에 2,000장의 표가 담긴 그 투표함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표를 하면 이게 끝나면은 이제 선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과 싸우겠다는 건 제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투표 내지는 부정선거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강성 우파들과 함께 저것을 돌파해 나가려는 시도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김은혜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방에서 저 상황에 대해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이 더 이상의 소요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다른 의원들이 소요라는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쓰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의원들끼리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장동혁 대표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이니까 윤한홍 의원, 친윤 의원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당의 잘못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 한기호 의원, 다음을 위한 한골 탈퇴가 필수다. 예, 그리고 이양수 의원, 선당 후사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오늘 오전에는 김태호 의원, 예,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장동혁 대표님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지방선거의 민심은 분명했습니다. 보수에 기회를 주시긴 했지만 지금의 노선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서울도 부산도 평택도 대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머무는 것이 책임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의 독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결단할 때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저 SBS 개표 방송에서 홍준표 전 대표 8년 전 비슷한 상황의 지방선거 그 당시에 대표였는데 이 홍준표 당시 대표가 지금의 장동혁 대표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지방선거 유세를 지원 유세 가겠다고 하면 후보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가지 않았다.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자기는 이때 물러났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018년에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바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출구조사 보고 바로 물러났죠. 출구조사 보고.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나는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본인으로서 억울하지. 자기가 당 대표인데도 네. 이거 오지 마라 그거. 나는 그래도 총체적으로 선거관리 책임은 대표한테 있다. 예, 선거관리 책임은 대표한테 있다. 오늘 중앙일보인가요? 재미있는 표현 썼던데요? 보셨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민주당은 이겼는데 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이긴 것 같고. 보셨죠? 네. 그 표현이 지금 딱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결과를 그렇게 표현했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비슷한 표현 같아요. 사실 뭐 이제 민주당의 선거 결과는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의 오늘 전반적인 일정을 보면 역시 장동혁 대표는 일관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숨어요. 장동혁 대표가 이게 이제 저는 장꾀, 꼼수에 능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지난 윤석열이 사실 그 무기징역을 받았을 때 한동훈으로 돌파를 했죠.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식을 또 들어간 거 기억할 거예요. 이번에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 이게 이 선거 투표용지 논란으로 뛰어들었어요. 숨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 개표나 재선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일단 당에 있기가 뭐 하니까 지금 개표소로 뛰어갔는데 투표소에는 오늘 황교안 후보가 황교안 후보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투표소에는 부정선거론자 황교안 후보, 지금 개표소에는 장동혁 대표 의원들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본인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행동을 통해서 지금 당내에서 쏟아지는 사퇴 논란 피해갈 거라고 보고요.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에 100% 동감하는 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생각도 똑같습니까? 뭐 한동훈 의원이 복당
뭐 당장 신청도 안 하겠습니다만 신청해도 받아들일 생각 불가능하다고 뭐 조광훈 최고위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재의 당권파, 장동혁 당권파가 있는 한은 뭐 복당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래대로 하자면요, 그 전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징계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한동훈 대표도 복당시켰어야 해요. 만약에 그때 가처분 신청을 냈으면 바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출마 자체를 못했겠죠. 예. 어느 지역을 줄 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양당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이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호개인 세력과 장동혁 당권파가 양쪽 모두가 집중 포화를 쏟아붓는 가운데서 그걸 깨치고서 살아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어떤 그 당권파의 입장에서는 전혀 무슨 다시 복당을 시켜서 보수를 하나로 뭉치게 한다든가 이럴 생각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위대가 모여있는 현장에 가서 지금부터 끝까지 싸우겠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투표함이 전부 다 그 개표소에서 그 개표하는 대로 넘어가서 카운트가 끝날 판인데 돌아와서 갑자기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 아까 뭐 소영주 소장이 얘기한 대로 그냥 본인의 어떤 회피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뭐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지방선거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새벽 아직 서울시장 개표가 진행되고 있을 때 또 오세훈 후보가 뒤지고 있었을 때 재투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개표 중단 요구하고.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이게 역전이 딱 되면서 끝나버리니까 이 재투표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는데 가서 지금 싸우겠다라고 하는 얘기. 저기 모인 그 시민들은 아마 투표함 그대로 나가서는 안 되고 개표도 지금 진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표하지 말고 재선거하라라는 게 저 시위대의 주장이고요. 저기 모여 있는 사람을 지금 이제 송파 지역 주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거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이제 부정선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대부분 예. 이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시위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장동혁 대표가 합류해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글쎄요. 지금 당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재투표 얘기를 했다가 약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방침도 좀 엉키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지원 유세를 간 거 후보를 만나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후보를 만나서 직접 함께 뭐 악수를 한다든가 유세를 한다든가 한 곳이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까? 박민식 두산북갑 그 국회의원 후보는 개소식 갔었던 것 같고. 개소식 갔고 거기는 이제 박형준 아마 부산시장 거기 개소식 갔었죠. 만났죠. 예. 그다음에 김태흠 충남지사나 예. 충북의 그 김영환 예. 지사나 예. 그다음에 강원도의 그 김진태 지사나 그렇죠. 그때 결자해지 얘기 들어서 또 이런 분들 다 갔는데 공교롭게도 공통점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 떨어졌다는 거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했던 곳이 김진태 후보 아마 김태흠 후보 다 갔었죠. 그 박근혜 전 박형준 후보, 대통령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그런데 반면에 그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도 당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갔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박완수 경남지사도 개소식하는데 거기 안 가고 그 박민식 그 후보 개소식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뭐 역시 말할 것도 없고 뭐 같은 당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뒀던 사람들은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힘을 얻으려고 하든가 함께 손잡았던 사람들은 떨어졌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뭐 이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그 근거로서 서울시의 시장이 이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서울시장은 마지막 날 결국은 서울에 오지도 못해서 충남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망신스럽다 해서 올라왔는데 서울시장과 함께 서 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홍대를 지역에서 살짝 했어요. 지나간 거죠. 홍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견강부회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동혁 최고위원 얘기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인가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때 물러날 때 임기가 있어서 물러났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대표들이 물러날 때는 그때 탄핵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뭐 그야말로 한동훈 당시 대표와 의원들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래서 의원총회를 안 가는 걸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단 당장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론이 아니 당신이 도대체 당신 때문에 졌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오늘 조간신문 사설들도 다 마찬가지고 보도도 마찬가지고 방송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인과관계라는 게 뚜렷이 있는데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언론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오래 뭐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동영 대표가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걸 고리로 해서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가지 않고 또 자신의 거취 그만둬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분명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걸 어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사태를 어떤 하나의 고리로 해서 현재의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뭐 유효한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 지방선거 사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책임과 부담을 느끼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란 숙의 윤석열도 안고 갔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게 말이 되느냐 했을 때도 꿋꿋하게 그냥 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실 지방선거의 패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인데 장동혁을 살린 건 본인이 안 갔던 사람들이 살렸어요. 예. 서울, 경남, 평택. 그러니까 장동혁을 안 불렀던 것이 살아남으로써 결국엔 그 사람들이 장동혁을 살아나게끔 면피의 소재가 됐단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거기에 이제 더 짠물이 될 가능성이 큰 게 지금 뭐 선관위의 이 투표용지 논란 자체가 뭐 억지로 생긴 건 아니지만 선관위가 매우 잘못한 일이지만 장동혁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론자까지 이제는 끌어들여서 버텨야 될 시기가 와버렸다. 사실 윤 어게인에서 부정선거는 조금 멀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장동혁 체제가. 근데 이제 이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의 위치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잘 됐다. 결국엔 이 부정선거론자들의 어떤 지지세까지 합해서 결국에는 이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를 쭉 끌고 가자. 그래서 지금 국조도 하자고 그러고 특검도 하자고 그러면서 네. 계속 이 공세를 할 텐데 민주당 수용 근데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국정조사? 이거를 그냥 마냥 국조는 안 된다, 특검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요. 김민석 총리가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거 국정조사나 특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엄중한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뭐 특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은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선관위에 대한 전폭적인 재개편, 그다음에 지금 선거 관리에 대한 이런 차후의 재방지. 선관위가 최근에 보면 소쿠리 투표부터 채용 비리, 그다음에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장동혁 대표는 그나마 기생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이겼으니 그나마 상황이 이 정도에서 멈춘 거지. 만에 하나 오세훈 시장이 어떤 지금의 표차로 근소하게 패배하는 결과였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우리 큰 혼란 속에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나라가 뒤집혔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나 개몽용 망상은 아마 무대 뒤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선관위가 저런 식의 관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저게 또 막 저게 마치 선거 부실과 부정선거가 같은 것이다라는 식의 공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책임을 아무리 강하게 물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양당이 약간 입장이 미묘하잖아요. 네.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지는 걸로 나왔을 때, 정원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을 때는 민주당 절대로 이 재선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야,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는데 선거 결과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양당이 굉장히 어정쩡한 그 이전에 자기들이 발언했던 것들을 그대로 밀고 가기도 그렇고 또 취소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제 공당이라면 어떤 주장을 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불리보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자기의 유리하면 무조건 옳은 것이고 불리하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그 양당의 모습이 나중에 그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뒤바꾸기도 곤란한 그런 처지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결국 오늘 오전에는 투표함이 옮겨져서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잠실 투표소 투표함 반출 그 상황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표함을 지키자! 자, 경찰관들,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는 거 괜찮습니까? 경찰관 여러분,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내가 뛰어내릴 겁니다. 조심해. 아! 야! 예, 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정치인인데 알겠습니다. 자, 최선호 의원, 지금 이 상황이 원래 14곳이라고 화면에 나가는데 좀 뭐 더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현재 확인되고 예. 있는 거는 이제 송파에서 12곳, 예. 그리고 강남에 하나, 그리고 광진에 하나 이렇게 14곳인데 송파구 안에서 투표소가 총 146곳입니다. 예. 그 146곳 중에서 12곳이 이제 투표 용지 부족 때문에 문제가 됐던 곳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이게 구별로 예를 들어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의 투표 용지를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 하한선이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마다 좀 대응이 달랐는데 적게 사실 50% 했어도 배분만 그 146곳에 잘 됐다라면 혹은 문제가 왜 오후 2시부터서 좀 문제가 있다, 투표용지 모자란다 이게 이제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 보고가 됐을 때라도 대응 계획에 따라서 좀 대응만 잘 됐더라면 이 정도까지 상황은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송파구 어떤 총 책임자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의 책임자들의 대응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뭐 상당히 기초의원 1명 말고는 당선되지 못해서 본인의 탓이다 이렇게 또 인정하는 글도 올렸는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이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빨리 받아야 하고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빨리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특검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비슷한 시각에 김민석 국무총리 이제 당으로 돌아온다. 뭐 기사가 오늘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뭐 늦어도 7일에는 국무총리를 지명할 것이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민주당에서는 최선호 의원, 당 지도부에서 저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선관위 책임론만 얘기했지 아직 맞습니다. 국정조사 얘기는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필요하면 특검까지 이런 얘기들이 의원들 차원에서 나오고 있고 김민석 총리가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 또 책임 규명,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 큰 의견이 있다 이런 상황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견 빨리 모으면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저 SNS 글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 밝힌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을 이재명 대통령도 올렸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읽고 저런 글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다, 같이 한다고 하면 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정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오늘 새로운 얼굴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서 당선된 14명의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등장을 해서 국회의원 선서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텐데